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저자는 클레어 키건으로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이 소설은 1985년에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막달레네 세탁소라고 불리던 수녀원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녀원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미혼모라든지 고아들 이런 여자들을 데려와서 노동 착취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혼모의 아이들을 돈 받고 입양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74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펄롱에라는 사람인데 이 석탄이나 땔감을 가져와서 마을 사람들이나 수녀원에 판매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펄롱한테는 아일린이라는 아내가 있고 5딸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연말의 모습을 이 소설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펄롱이 성탄절이랑 연말을 준비하면서 연휴 전에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아이는 석탄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머리는 엉클어져 있었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손발에는 이 석탄 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누가 봐도 학대를 받은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펄롱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뭔가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아이가 잘 있는지 수녀님한테 물어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펄롱이 뭔가를 눈치를 챈 거죠. 이 수녀원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이전에 한번 배달을 왔을 때도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4-5명의 여자아이가 이 교회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펄롱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수녀님이 왔고 아이들은 수녀님을 보고 놀라서 다시 그 바닥을 청소하러 가고 펄롱은 석탄을 판 금액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펄롱은 주인공은 이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수녀님들이 있는 집에 벨을 누릅니다. 이제 수녀님이 주인공이랑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문을 닫고 수녀 원장님을 부릅니다. 수녀 원장님은 이 펄롱한테 잠깐 들어와서 차를 한 잔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를 하다가 숨어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둘러대죠. 근데 이 원장 수녀님이 약간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아이들을 봤다는 사실을 밖에다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수녀님이 이렇게 반강정적인 반협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수녀원은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학교에는 펄롱의 딸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수녀원은 이 석탄이나 땔감을 많이 사가는 그런 아주 큰 고객이었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은 석탄을 판 대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부인한테 아일린한테 수녀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살짝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실 펄롱과 아일린은 그전에도 이런 언쟁을 하긴 했었는데요. 펄롱이 너무 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것에 아일린은 약간은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펄롱은 불쌍한 아이를 보면은 동전을 준다든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거스름돈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는 돈이 당장 부족한 사람들한테 외상으로 땔감이나 석탄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아일린은 5명의 딸을 키워야 됐고 그래서 생활이 빠듯했기 때문에 그런 펄롱의 모습이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감정이 이제 여기서 부딪히면서 다툼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내가 그런 일에 신경을 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펄롱은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였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약간 언쟁이 오가죠. 그러다가 이제 아일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내 말이 그거야.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이죠. 거기서 이제 펄롱은 주인공은 뭔가 느끼게 됩니다. 이 부인과 자기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펄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윌슨 부인이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랬다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실 이 펄롱의 어머니는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였는데 운이 좋아서 윌슨이라는 혼자 사는 부인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윌슨 부인은 남편이 먼저 떠나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윌슨 부인 집에 펄롱의 어머니가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미혼모인데도 이 윌슨 부인은 펄롱의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고 펄롱이 태어나는 것까지 지켜봐줬죠. 그리고 펄롱이 태어난 후에도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윌슨 부인의 친절 덕분이었죠. 펄롱이 아내의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역시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그 세탁소의 여자아이들처럼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펄롱은 수녀원에서 그 아이를 만나고 와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못 베풀었기 때문이죠.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사실 이 펄롱은 수녀원의 그 아이를 보기 전에도 약간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반복된 일상에 무기력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그런 감정이, 그런 사실이 겹쳐져서 뭔가 공허함 같은 것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자기 아버지 역시 이런 반복된 일상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 자신한테 그런 아버지의 기질이 남아서 자신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죄책감이 더해진 거죠. 수녀원에 다녀온 이후로는. 죄책감과 무기력감이 더해지면서 펄롱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면은 뭔가 해결책이 생기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드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드는 윌슨 부인 집에서 일을 하던 일꾼이었는데 이 윌슨 부인과 마찬가지로 네드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윌슨 부인과 자기 어머니는 둘 다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인 펄롱한테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네드가 가르쳐줬습니다. 면도를 한다든지 구두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었죠. 그래서 네드를 찾아가는데 네드의 집에는 네드는 없었습니다. 네드 대신 다른 여자 한 명이 나와서 네드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네드의 친척이냐고 물어봅니다. 펄롱은 왜 그렇게 물어보시냐라고 되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닮았다는 겁니다. 네드와 이 주인공이. 그때 이제 눈치를 채게 되죠. 아, 사실은 네드가 아버지였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예전에 한번 네드한테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네드는 자기가 친부라고 얘기는 안 하고 윌슨 부인 집에는 한 번씩 휴가 때마다 윌슨 부인의 친척들, 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는데 그때 온 남자 중에 한 명이 아마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그냥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네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펄롱이 미천한 일꾼의 핏줄이 아니라 그래도 귀족 가문의 핏줄로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펄롱이. 네드의 친절을 눈치를 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는 이유는,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나 역시 그분들의 친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죠. 윌슨 부인이 베푼 친절, 네드가 보여준 친절. 윌슨 부인은 주인공한테 맞춤법을 가르쳐주고 부족한 것 없이 생활하게 해주었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펄롱은 자기 자신도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었죠. 윌슨 부인의 친절 덕분이었습니다. 또 네드는 펄롱에게 버릇없이 굴면 혼내줬고 면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구두를 닦아주고 아들이 미천한 핏줄이 아닌 귀족 가문의 핏줄로 살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분들의 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펄롱도 없었을 겁니다. 펄롱이 남을 그렇게 도와주고 그 아이를 구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죠. 나는 친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죄책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드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수녀원의 아이를 구하러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구해서 오죠. 이 과정에서 펄롱을 혼란스럽게 했던 두 가지 감정, 무기력감과 죄책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소가 됩니다. 자기가 친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이를 구해왔을 때 그때 무기력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해소가 된 거죠. 그 감정의 변화, 죄책감과 무력감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쁜 감정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저자는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책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이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펄롱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또 이 소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운이라는 부분입니다. 운. 소설 초반에 보면은 아일린과 펄롱이 차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한 술주정뱅이를 발견을 하죠. 그 술주정뱅이를 보고 아일린은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을 생각했다면 저러고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펄롱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 대신에 변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무랍니다. 하지만 정말 노력 때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펄롱의 어머니, 주인공의 어머니는
열심히 노력해서 윌슨 부인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폴롱의 어머니는 단지 운이 좋아서 윌슨 부인 집에 갈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폴롱 역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만일 폴롱의 어머니가 운이 좋지 않았다면 윌슨 부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 수녀원에서 착취를 당하는 사람은 이 아이가 아니라 폴롱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죠. 폴롱과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어머니의 행운이 노력 덕분이 아니듯 저알코올 중독자와 세탁소의 아이들 역시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노력뿐만 아니라 운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그 운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자수성가를 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수성가일까?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누군가의 친절이 보이지 않는 친절이 합해져서 그 사람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펄롱처럼 하면 되겠죠. 받은 친절을 베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나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친절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네드가 자신의 친절을 숨겼던 것처럼 그런 숨겨진 친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돕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 어려운 친절을 베풀라는 게 아니죠. 펄롱은 자기 생계가 힘들어질 정도로 그런 큰 친절을 베풀고 아이를 데려왔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유모차를 위해서 문을 잡아준다든지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문을 잠깐 열어놓고 기다려준다든지 이런 사소한 친절들이 모이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주인공의 막내딸은 성탄절에 산타 분장을 한 남자를 보고도 무서워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폴롱은 저 소심한 아이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친절조차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산타조차 무서워하는 폴롱의 딸 같은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친절을 조금씩 베푼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소심한 아이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윌슨 부인과 네드의 사소한 친절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의미를 느끼는 펄롱을 만들었고 그 펄롱 덕분에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이 여자아이도 수녀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윌슨 부인과 네드의 친절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미묘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감정이라는 유리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물방울이 이 소설의 중반쯤에 가서는 감정에 작은 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유리를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합니다. 저자의 사소한 단어와 문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독자들한테는 감정의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는 행위에서도 작은 감정들이 쌓여서 큰 감정을 만들어냈지만 또 이전에 말했다시피 사소한 친절들이 쌓여서 펄롱을 만들어냈죠.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사소하지 않은 것으로 바뀐 거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만든다. 내가 베푸는 사소한 친절이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아주 큰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친절을 베풀기 전보다 베푼 후의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펄롱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아주 짧은 소설이지만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만약 펄롱이 이 성탄절에 미사에 가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손에 쥔 것을 놓칠까봐 도움이 절실한 이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운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기를. 저는 원래 책을 좀 줄도 끊고 옆에다가 생각도 막 적으면서 필기도 하면서 그렇게 읽는 편인데 이 책을 처음 볼 때는 책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됐습니다. 뭔가 이런 몰입감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처음 읽을 때보다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요즘 혐오라든지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와중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괜찮은 소설이 있으면은 소설도 한 번씩 가볍게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파도가 되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폴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폴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폴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